안녕하세요. 출시트럭TV의 김주수 프레스입니다. 오늘은 두산전자의 CCL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쿠퍼클레드 라미네이트라고 불리우는 CCL, 엔비디아의 지금 독점으로 두산전자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죠. 블랙웰 시리즈 관련해가지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돌풍 최대 수혜주는 두산이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동박 적층판이라고 불리우는 CCL이 엔비디아 차세대 AI 반도체 핵심인 블랙웰 그래픽 반도체 GPU에 들어간다. 독점으로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어가지고 두산이 수혜를 많이 볼 거다. 이런 식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티그룹에 따르면은 두산그룹의 주가가 1년 동안 40% 넘게 뛸 것으로 낙관했다라는 기사가 작년 11월에 있었는데 실제로 두산그룹의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 예상이 실질적으로는 맞았다라고 보여지고 여튼간에 두산의 경쟁력이 무엇인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박 적층판이라고 하면은 이런 식의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수지, 유리섬유, 충진제, 기타 화학물질, 그리고 구리, 포일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밑에와 위쪽에 구리 포일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가운데에 글래스 패브릭, 유리섬유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글래스 패브릭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인 지지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두께 관련된 성능을 발휘한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스테빌리티, 안정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 레진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말 그대로 수지죠. 수지, 레진. 이 레진 같은 경우에는 유전 손실과 유전 상수 관련되어 있어서 좋은 성능을 나타내게끔 하는 중요한 물질이다. 이렇게 나타나 있고, 그다음에 열 팽창 개수라든지 그런 것들도 이 레진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건데, 엔비디아의 가장 위에 이제 GPU 다이가 이렇게 있고, GPU 다이에는 이제 그 밑에 FCBGA라고 하는 PCB가 있죠. 그 PCB 밑에 MLB 멀티레이어 보드, 메인보드라고 하는 그 보드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단면을 보면 간단히 나타내면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 FCBGA라고 하는 기판과 메인보드 MLB라고 하는 기판에 CCL이 들어가는 거죠. CCL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주요하게 CCL 여기 코어 부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FCBGA는 이 코어 부분에 들어가고 MLB에도 이게 코어 부분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MLB를 먼저 보면은 여기 코어, 프리프래그, 코어, 프리프래그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프리프래그라고 하면은 여러 코어를 적층할 때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를 이제 프리프래그라고 얘기한다고 하고, 절연제라고 합니다. 에폭시나 유리섬유가 들어가는 절연제라고 하고, 이 프리프래그 사이에 코어가 들어가는데 이 코어가 이제 CCL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8층, 8층, 12층 이렇게 얘기하는데, 엔비디아 쪽 같이 이제 그 AI향 MLB 같은 경우에는 20층에서 많게는 50층까지도 이게 쌓인다고 합니다. 그만큼 CCL의 수요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CCL 같은 경우에는 절연제를 중심으로 상하단에 얇은 동박이 붙어있는 형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고, 일종의 기판 재료로서 각각의 코어가 미리 구리층을 포함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MLB 같은 경우에는 왜 다층으로 형성되어 있는가 라고 보면은, 여러 층으로 형성되어야지만 이제 모든 신호선을 배치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단층이나 두 개 층으로는 신호선을 배치하기 어렵다. 그래서 여러 층을 활용해서 회로를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라는 거고, 그리고 디지털, 아날로그, 고속 신호 등 다양한 신호를 서로 간섭 없이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층 구조가 필수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MLB에서 왜 CCL이 중요한가 이렇게 보면은, 정기적 신호의 무결성, 그러니까 CCL은 회로 패턴이 형성되는 기본층이다. 근데 유전율과 두께 등은 고주파 신호의 임피던스 제어, 그리고 신호 손실 최소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CCL의 특성이 얼마나 좋아짐에 따라서 그 유전율이 달라지고 유전 손실 이런 수치들이 달라지고, 그거에 따라서 고속 신호랑 대용량 데이터 처리가 얼마나 잘 되는지가 결정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MLB를 구성하는 CCL의 특성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열 관리 측면에서도 요즘에 그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그런 서버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은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간다 얘기하잖아요. 그 관련해서 이제 내열성이라든지 열 전도율, 이러한 열 관리 측면에서도 MLB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CCL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PGA, 아까 말씀드렸던 MLB 위에 들어가는 기판, 다이랑 붙는 이 부분에서도 CCL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코어 쪽에 CCL이 들어가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MLB에서 CCL이 중요한 이유랑 비슷하게 이 FPGA 쪽에서도 CCL이 같은 이유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산의 하이엔드 CCL의 특징은 낮은 유전율과 낮은 유전 손실 값을 갖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고속 고주파 신호 전달 시 신호 감쇄와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높은 내열성과 치수 안전성도 갖고 있고, 그리고 초극 저조도 동박을 적용한다. 그 동박이 여기 위아래로 이렇게 동박이 들어가잖아요. 이 동박의 조도라 하면 이제 거칠기를 얘기하는데, 거칠기가 매우 적은 것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칠기를 낮춰서 고주파 신호 전송 손실을 줄인다, 이렇게 되어 있고, 기계적 접착력도 최적화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그 유전상수랑 유전손실이라는 그 개념이 좀 어려운데, 유전상수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전기장을 얼마나 잘 저장하는지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유전상수가 낮으면은 전기 신호의 전파 속도가 빨라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신호 송신을 빨리 하는 거가 중요한 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팩터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유전 손실 같은 경우에는 재료 내부에서 에너지가 열로 소모되는 비율을 나타낸다. 그래가지고 신호가 전파되는 동안 에너지가 소실되는 그런 거와 관련된 지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전 손실 값이 낮을수록 에너지가 소실 덜 되니까 잘 신호를 전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력 손실이 많아지면 기판 내에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유전 손실 값이 만약에 높으면은 열을 발생시키는 그러한 현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AI 시스템에서 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니까 열을 덜 나게 하기 위해서는 또 이 유전 손실 값이 낮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 신호를 전달하는 CCL에서는 신호가 왜곡되거나 감쇄되지 않도록 이 유전 상수랑 유전 손실 모두가 낮아야 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열 관리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낮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산전자는 어떤 측면에서 여기 강점을 갖고 있느냐 봤을 때 강력한 노하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년간 CCL을 만들어 온 애들이기 때문에 이 믹싱 공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공정을 만들 때에 갖고 있는 노하우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만 업체들이 이걸 못 따라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레진을 섞을 때, 믹싱할 때 독자적인 레진 배합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은 저유전 저손실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최적의 비율로 여러 종류의 수지를 혼합하는 그러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하고요. 이게 이제 경쟁사들에 비해서 이게 뛰어나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독점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리랑 수지를 얼마만큼 잘 접합시키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팩터라고 하는데, 섬유랑 수지 사이의 계면 접합력을 높이는 그러한 노하우도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유리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수지가 있잖아요. 이 사이를 얼마나 잘 접합시킬 것인지 그런 거와 관련된 노하우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수지랑 구리 사이를 어떻게 더 접합시키든지 이것과 관련된 노하우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특히 AI 서버용 고다층 CCL, 대면적 CCL을 만들려면은 압착을 뭐 한 번에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로 온도랑 압력을 조절하면서 압착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도 이제 갖고 있다고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두산이 이제 다른 타사에 비해서 불량률이 낮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두산은 조도가 낮은 그런 동박을 사용해가지고 하면서도 이게 울퉁불퉁하지 않은 매끈하기 때문에 잘 붙지가 않을 텐데 잘 붙이는 그런 노하우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만 쪽에 경쟁사들이 많이 있는데 EMC 같은 경우에 이제 점유율 60% 정도 되는 가장 큰 경쟁사죠. 여기서는 근데 점유율이 높긴 한데 AI 쪽, 그러니까 초고성능 CCL을 만드는 쪽에서는 좀 경쟁력이 두산 대비해서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텍이라고 하는 회사가 블랙웰 GPU 기판의 샘플을 공급을 하는 등 좀 따라오고 있는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기술력이. 하지만 이쪽도 약간 두산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그다음에 TUC 관련해서도 여기서도 AI 서버용 저손실 CCL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쪽도 그 두산의 이제 경쟁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유전 상수 쪽을 봤을 때 두산 거에 비해서 두산이 뭐 약간 그 3.3 정도로 유전 상수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이 TUC 정도는
3.39 정도로 많이 따라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두산이 수치가 좀 좋다 이런 얘기가 있고, 유전 손실 쪽에서도 두산이 0.003, 이거 굉장히 낮은 수치거든요. 이것보다 아래는. 이 0.003이라는 숫자를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이따 특허 설명드릴 때 또 나오니까. 이 0.003 수치 정도를 두산에서 갖고 있는데 TUC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좀 안 되더라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사에 비해서 이렇게 유전 상수나 유전 손실의 수치가 좋다 보니까 블랙웰에 단독으로 독점해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두산의 특허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산전자라고 하는 게 이제 주식회사 두산의 그 사업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특허는 주식회사 두산이 이렇게 갖고 있고요. 두산의 이제 프라이머 코팅 동박과 관련된 특허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초극 저조도 동박, 조도가 매우 낮게 해가지고 신호가 손실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러한 동박과 관련된 특허를 이렇게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동박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프라이머층이 있고, 가운데에 절연되는 유리랑 그런 수지층 같은 게 있는데, 이 절연기판과 동박 사이를 어떻게 잘 접합시킬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 동박에 이런 조도가 있잖아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조도들, 이렇게 울퉁불퉁한 거가 아까 조도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거칠기가 매우 적어야지만 유전 손실이 잘 된다 라고 이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동박의 요철의 형상이 기재수지 내에 이렇게 매몰되어서 앵커 효과를 제공해가지고 동박과 기재수의 밀착성을 향상된다. 이게 매몰되어가지고 이렇게 향상이 된다는 거예요. 매몰되어 있으니까 잘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동박이랑 수지가. 근데 AI 쪽에서는 동박에 그런 돌출되어 있는 조도가 없는 거가 좋다. 신호 손실이 안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도가 미세해지면은 동박 표면에 이 접촉 강도, 아까 수지랑 붙어 있는 그래서 접촉 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밀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된다라는 특허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순이다. 신호 손실이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조도를 낮추면은 기재층이랑 잘 안 붙게 되는 그런 모순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도의 예시거든요. 이게 조도가 큰 거면은 이게 울퉁불퉁하잖아요. 울퉁불퉁하면은 당연히 붙기 쉽죠. 마찰력이 커지니까. 근데 여기는 조도가 엄청 작으니까 울퉁불퉁하지가 않죠. 매끈하니까 붙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지만 신호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했냐? 이 동박층에다가 프라이머를 부착해서, 그래서 접착력을 향상시키면서 조도를 좀 낮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특허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프라이머 붙는 수지에 대한 그러한 그 화학적 구성을 이렇게 한정을 시켜놨어요, 특허에. 이 프라이머의 수지 한성이 이렇게 되고, 이 프라이머 층에 배치된 동박 층의 일면의 조도가 이거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박리 강도, 떨어지는 힘은 이거 이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조도는 이거 이하, 박리 강도는 이거 이상,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특성을 다 잡아놓겠다 라고 하는 특허가 이제 이 특허고요. 여기서 뭐 디스미어 공정 이후에 1시간 건조 처리 후에 뭐 식각률을 측정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동박 CCL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디스미어라고 하는 기계적으로 드릴링 하는 과정에서 뭐 홀 내에 마찰열에 의해서 레진을 녹아내게끔 하는 이러한 공정이라고 해요. 이런 공정을 통해서 식각률이 이거 내지 이거로 형성되게끔 해가지고, 이 식각률을 통해서 이 CCL의 그 권리 범위를 한정을 시켜 놓은 거예요. 화학적 특허에서 보통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실험을 해가지고 실험에 나오는 그런 팩터를 갖고 특허 청구항에 등록시켜서 이렇게 이제 권리 범위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스메어 공정을 통해서 이렇게 식각률을 측정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냈죠. 여기서 실시애들 이렇게 보면은 박리간도는 아까 말씀드린 0.85 이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조도를 낮추면서도 잘 떨어지지 않게끔 만드는 그런 특허를 이렇게 만들었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건 이제 그 동박에 관련된 이야기였고, 이 특허 같은 경우에는 그 레진과 관련된 특허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낮은 유전율과 낮은 유전 손실을 어떻게 레진을 통해서 확보할 것인가 관련된 특허이고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가 PCB 분야에서 빠른 전송 속도를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유전율과 유전 손실을 감소시키는 그런 것들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저유전 특성을 나타내기 위한 우수한 유전 특성을 가지는
폴리 레진을 하는데 이때 이 용륜 점도 이런 것들이 핸들링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점도 같은 것들을 핸들링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뭐 유전 손실, 유전 상수 이런 것들이 좋은 것들은 잘 다루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사실 뭐 잘 다루기 쉬웠으면은 타 업체들이 뭐 다 이미 만들었겠죠. 근데 이게 어려운 거니까 잘 못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발명에서는 열팽창 개수가 낮은 거, 그다음에 저유전, 내열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면서도 그러면서도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물질을 이제 특허를 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서는 이제 그 에테르 수지라고 하는 것과 가교 결합성 경화제를 합친 그런 레진을 만들 때 이 에테르 수지는 막 이러한 화학식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교 경화제, 가교 결합성 경화제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의 그 중량비를 갖고 있게끔 하겠다. 이거를 활용해서 여기 나타나 있는 데카디엔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완전 화학적으로 특허를 써놨어요. 레진이다 보니까. 여기서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 에테르 수지 사이를 결합하는 가교 결합성 경화제가 있잖아요. 이 경화제의 특성도 한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 가교 결합성 경화제를 선형 구조의 가교 결합성 경화제랑 환형 구조의 가교 결합성 경화제를 혼용하면은 저유전 특성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형 일자로 되어 있는 그런 수지랑 그다음에 이렇게 원형, 환형으로 되어 있는 수지를 어느 정도로 이렇게 적절한 비율로 조합을 하면은 저유전 특성을 가지면서도 가공하기 편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 RF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레진의 흐름성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레진의 흐름성이 5에서 10% 정도 되는 거가 이 레진을 가공하기 편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위에 들어오면서도 아까 제가 유전 손실이 0.003 미만으로 떨어지는 게 굉장히 좋다고 얘기했죠. 0.003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을 만족을 하면은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실시에대 보면은 다 이 RF가 5 내지 10으로 형성되면서 유전 손실이 0.003 미터로 형성이 돼 있죠. 그리고 이 PS는 이제 동박의 접착성 관련된 건데, 동박의 접착성도 잘 유지가 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전 손실 값을 만족시키면서도 이 흐름성을 만족시켜 가지고 잘 만들 수 있게끔, 조작이 쉽게끔 이런 식의 레진과 관련된 특허도 이렇게 등록을 받아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산전자의 CCL 관련해 가지고 이게 엔비디아로 독점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관련된 뭐 기술적 이야기랑 그다음에 특허들 또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